모아모아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아모아톡의 최은숙 이번 주도 빠짐없이 인사드립니다. 날씨가 지금 따뜻해지고 있는데요. 아틀란타 지역은 특별히 따뜻해졌다 싶으면 바로 더워집니다. 이럴 때 저희가 항상 고민되는 일이 갑자기 차에 에어컨을 틀게 되는데 냄새가 나거나 또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걱정이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걱정이 돼서 오늘은 이런 자동차에 대한 부분을 속 시원히 얘기해 주실 뉴스타 정비 바디샵의 메케닉 매니저이신 존 임 씨를 모시고 오늘 자동차에 대한 상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존 임 씨라고 네.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예. 사실 부르기가 좀 어렵네요. 그냥 존이라고 부를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지금 제가 에어컨에 대한 얘기로 네. 저희 프로를 시작했는데 사실 예.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네. 자동차 에어컨을 틀면 네. 냄새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이제 더 더워지기 전에 네. 에어컨을 어떻게 좀 손을 보고 자동차 네. 운전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날씨가 이제 더워지고 그러면 습하고 그러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특히 에어컨 이렇게 시동을 끄시기 전에 먼저 에어컨을 끄시고 그 다음에 시동을 끄는 이유가 이제 그 안에 습기가 생기고 그러면 나중에 네. 곰팡도 이렇게 생기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그래서 특히 여름 때는 이제 덥기 때문에 먼저 에어컨을 끄고 나서 시동을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끄시면 됩니다. 저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얘기예요. 예. 저는 그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상태로 그냥 시동을 끄거든요. 네. 근데 지금 존 말씀은 예. 에어컨을 먼저 끄고 시동을 꺼라. 네. 근데 그 이유는 습기가 그 안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네요. 네. 그리고 특히 요즘 차들은 이제 그 에어컨 필터가 있어요. 네. 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은 뭐 자주 안 교환하는 거 알지만 그래도 특히 이제 조지아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한 번씩은 같이 교환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 교환하는 걸 제가 잘 모르잖아요. 예, 예. 그 제가 할 수 있어요? 뭐 어떤 차 같은 경우는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하시는 방법을 모르시면 네. 특히 요즘에 뭐 유튜브나 뭐 그런 데는 뭐 이렇게 비디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네. 개인이 뭐 직접 이렇게 그 사이트로 들어가서 네. 어떻게 하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근데 어. 어떤 차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네. 혼자서는 못하면 정비소로는 꼭 오셔야 됩니다. 네.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면 네. 에어컨 필터를 갈아주는 게 꼭 필요한 일인가요? 예, 예. 항상 그 공기가 그 안에 쪽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요. 네. 뭐 찌꺼기 같은 경우는 그것도 다 체크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냄새가 필터에서 나는 건가요? 예, 특히 뭐 냄새도 날 수도 있고 그 벤트 안에서도 네. 이렇게 공팡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자주 교환해 주셔야 됩니다, 필터를. 네. 에어컨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가끔 네. 에어컨에서 바람만 나오고 네. 이 냉기, 찬 네. 기운은 없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 안에 그 가스가 네. 특히 이렇게 가스가 이렇게 새는 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바람이 처음에 이렇게 안 나오고 네. 어떤 차들은 좀 연식이 된 차들은 네. 좀 에어컨 찬바람이 나오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립니다. 새 차들 비교해 됐을 때. 그래요? 예, 예. 좀 연식이 오래된 차라고 말씀하셔서 사실 살짝 웃음이 났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신 분이신데 네.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시고 어려운 말도 지금 능수능란하게 잘하고 계세요. 예. 막 칭찬이 저절로 나와요. 네. 그만큼 자동차도 잘 봐주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질문을 저한테 이거를 꼭 해주세요라고 한 질문이 에어컨의 문제를 어떻게 발견하느냐에 대해서 네. 질문을 한번 해달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에어컨에 문제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아나 이런 얘기죠. 예, 예.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특히 여러분들은 이제 차를 이제 운행하면서 에어컨을 더우면 이렇게 온도를 이렇게 줄이고 뭐 왔다 갔다 이렇게 조정을 할 수는 있지만 네. 근데 특히 사람들은 그냥 차 운행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찬바람이 이렇게 좀 덜 시원하게 잘 안 나오고 그러면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그래도 에어컨 와서 가스 그 레벨 정도가 눅눅하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네. 이렇게 체크업을 해봐야 됩니다. 에어컨이 꼭 그 가스를 넣어야지 되는 건가요? 네, 그 가스가 항상 거기에 있어야 돼요. 어. 이게 만약에 어떤 차 같은 경우는 그 가스가 이렇게 새면 그 안에 약품이 있어요. 아. 네, 근데 일반 눈으로는 안 보이고요. 네. 특별한 그 기계가 있습니다. 체크하는 게요. 네. 그러면 좀 전에 필터는 뭐 유튜브의 도움을 네. 받던 네. 해서 본인이 체인지 할 수 있을 수도 있다 하셨는데 에어컨 가스는 내가 못 가나요? 제가 만약에 나 가스가 안 나와 이러면 네. 뭐 요즘에는 뭐 그냥 뭐 통 같은 거 이렇게 따로 팝니다. 뭐 파이트 회사 뭐 통해서. 네. 근데 그냥 직접 넣는 차들도 있고 그러는데요. 또 확실하게 그렇게 하려면 그 가스를 그냥 안 들어가요. 처음으로 이제 백큐um 기계가 따로 있어야지 거기 있는 양도 따로 이렇게 다 이렇게 빼내 갖고 그 기계가 저절로 이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보통 분들은 그냥 가스를 사갖고 직접 넣으면 네. 처음에는 문제가 안 생기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문제가 생길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필터 정도는 뭐 손재주 있고 자동차에 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가실 수 있지만 예. 굳이 가스까지 뭐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네요. 예. 네. 네. 저는 사실 필터도 어디 붙어 있는지 몰라요. 특히 뭐 가스를 너무 많이 넣어도요. 네.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 양을 공장에서 그 양 정도를 얼마큼 넣으라 그랬는데 네. 그냥 캔에 들어있는 거는 뭐 12아운스 들어가 있다고 그래도 네. 그 정도가 확실히 거기 안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억지로 너무 많이 넣으면 그 가스가 어디 갈 데가 없어갖고 네네. 찬바람이 좀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뭐든 많으면 또 문제가 되네요. 예. 네, 몸에도 이 살이 너무 많으면 문제되잖아요. 네, 너무 예. 많이 먹어도 갈 데가 없고. 네. 자, 그 다음에 에어컨의 필터가 아까 이제 얘기했잖아요. 예. 필터가 어떤 건 싸고 어떤 건 비싸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흰색은 그냥 일반 필터고요. 네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알러지가 좀 심한 분들이 있지만 네. 거기에는 그 찰콜로 나오는 필터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 들어있는 필터란 얘기네요. 그게 이제 일반 그 에어컨 필터보다는 네. 값이 좀 더 비쌉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살짝 네. 내가 바가지를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했었는데 네. 사실은 좀 더 네. 기능이 좋은 필터를 네. 갈아준 거네요. 예. 그 필터를 아까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차콜이 들어있는 찰콜 필터라고. 차콜 필터. 네. 결국은 한국말로 하면은 숯 필터네요. 예. 자, 이제 에어컨을 자주 쓰는 때가 돌아와서 네. 에어컨 필터를 가르시고 또 가스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고 했는데요. 저는 또 사실 얼마 전에 네. 오일을 갈았거든요. 예. 요즘 차들은 오일 갈을 때가 되면 갈아라 하고 표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갈고 나서 한 이틀? 그날 그랬나? 또 갈으라고 아직도 사인이 뜨고 있는 거예요. 예. 로우 레벨이라고. 네. 그래도 이제 갈았는데 뭐 그리고 며칠 타다가 네. 계속해서 나와서 너무 이상해서 집에서 이제 저희 남편이 이렇게 네. 레벨을 봤더니 레벨이 빵이에요. 네. 그래서 다시 샵에 갔더니 네. 얘네들이 그냥 뭐 자기네가 뭘 잘못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다시 또 해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의심이 되죠. 이거 네. 이제 뭐 캡을 잘 안 씌웠나 이렇게. 네. 도대체 오일은 왜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귀찮아요. 특히 이제 차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오일을 자주 교환을 안 하면 네. 그 안에 그 찌꺼기들이 계속 쌓입니다. 어디예요? 엔진 자체 안에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새 차 사셨을 때는 뭐 10,000마일까지 탈 수도 있고 네. 뭐 5,000마일 안에 교환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때 이렇게 정비소로 올 때 저도 이제 직접 이제 차들 오일 체인지 하면서도 네. 뭐 2,000, 3,000 넘은 차들도 꽤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럼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그 엔진 안에서 오일이 버닝 돼갖고 네. 마우라해갖고 다 나옵니다. 새는 데가 안 보여도요. 네. 그래서 오일 체인 같은 경우는 꼬박꼬박 그 시간대 되면 네. 이렇게 자주 교환을 해주셔야지
엔진은 나중에 무리가 안 생기고 오래 갑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얼마 만에 가는 게 좋아요? 보통 한 뭐 신테릭 오일 같은 경우도요. 네. 한 10,000마일마다 해주셔도 돼요. 근데 요즘에 새 차들 같은 경우는 신테릭하고 일반 오일 섞여갖고 네. 신테릭 블렌드 오일하고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5,000마일마다 네. 자주 해주시면 돼요. 저희가 오일을 갈고 나면 그 이제 샵에서 여기다 딱지를 하나 붙여주잖아요. 네. 다시 올 때 몇 네. 마일 되면 와라. 예. 그걸 꼭 준수할 필요가 있나요? 그 뭐 스티커 안 보시고서도 네. 요즘 타 같은 경우는 오일 체인지 하라고 그 맞아요. 기관이 메인테넌스 불이 뜨던가 뭐 네. 혼다 같은 경우는 이제 15%나 되면 네. 그때 그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손님이 그 딱 보고서 오일 체인지 하러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일은 꼭 오일이 없어져서 체인지하는 게 아니라 오일이 더러워져서도 체인지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차마다 조금 다를 수 있나요? 오일이요. 네.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요즘 신형차 같은 경우는 OW20이라고 넣으라 그래요. OW20. 네. 그게 그 오일이 왜 좋냐면 가스 마일리지를 더 이렇게 더 오래 가게 하게 만큼 그래서 오일이 더 띵합니다. 딴 오일보다는요. 네, 제일 띵한 오일이라서 네. 이렇게 그냥 새 오일을 그 차 안에다 넣으면 약간 물기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레벨이 여러 개가 있지만 0W20는 가스 마일리지 제일 좋아지게 돼 있게만큼 공장에서 그렇게 만들어 나왔었어요. 그러면 이 오일은 좀 더 비싼가요? 아니요, 뭐 특히 뭐 그렇게 안 딴 그래요? 일반 오일보다는 네. 그렇게 차이가 많이 없습니다. 네, 값이.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저기 뉴스타바디에 가서 네. 나는 꼭 5W20로 바꿔주세요라고 얘기해도 돼요? 예, 그 다른 오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네. 손님들이 원하시는 오일을 우리한테 미리 말씀 주시면 나중에 그 이제 오일 다 하고 이렇게 넣을 때 그 오일을 딱 넣어드릴 수는 있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예. 차를 가져다 주고 오일 체인지 해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해주시는 줄 알았더니 네. 이걸 지정할 수도 있네요. 자기가 예. 좋아하는 거, 뭐 예. 아니면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 네. 자, 이렇게 여러분 무식한 면을 깨워주는 방송 모아모아톡입니다. 잠시 쉬고 오겠습니다. 모아모아톡 오늘은 뉴스타 바디 정비샵의 존 임, 한국 성함으로는 임훈 씨라 그러거든요. 이름 너무 예쁘죠, 여러분. 자, 매니저님 모시고 자동차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광고 나가기 직전에는요. 우리가 에어컨 필터 가는 거, 그리고 에어컨 가스 체인지, 그리고 오일 체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자동차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게 너무 베이직해서 좀 죄송한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래도 또 베이직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자동차에서 네. 제가 또 고민될 때가 자동차에 우리가 흔히 배터리라고 말하는 그 네. 배터리가 나갔을 때예요. 예. 근데 미국 애들은 이게 dead, 죽었다라고 네. 말을 하잖아요. 예. 시동을 아무리 걸어도 네. 안 걸릴 때 네. 정말 당황스러운데 그 배터리의 기본적인 상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쉽게 말씀을 드리려면요. 배터리가 힘이 많으면 네. 그냥 한 방에 이제 시동 키실 때 네. 이렇게 돌아가는 소리가 이제 튼튼하고 그쵸. 네. 그리고 보통 신형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그 수명이 네. 한 4, 5년 정도는 갑니다. 꽤 오래 가네요. 예. 네. 근데 배터리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수명이 끝나면? 그냥 바로 그 사인이 있어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시동을 킬 때 좀 약하게 돌아가는 차들도 있고,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안에 라이트 같은 거를 밤에 이렇게 주차했을 때 키고서 이제 차를 내리면 그 항상 거기서는 그 계속 파워가 있기 때문에 네. 배터리가 이렇게 줄어져 갖고 아침에 나가서 출장이나 가면 이렇게 시동 걸을 때는 아예 안 걸리는 맞아요. 차들도 있어요. 네. 제가 차에 블랙박스가 있거든요. 예.
근데 처음에 블랙박스를 달고 주차장에 세워놓으면 얘가 네. 이렇게 불이 깜빡깜빡 들어오잖아요. 네, 예. 사실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침에 시동을 걸 때 저기 배터리가 다 잡아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블랙박스 정도로는 큰 영향이 없을까요? 네, 블랙박스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어떤 차 같은 경우는 그 선을 설치를 해갖고 항상 그 차 안에 그 파워 선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면 네. 24시간 동안 계속 그 리코드를 하는 차들도 있고 네. 그 딴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그 시갈잭에다 꼽는 게 따로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일단은 그냥 차 시동만 킬 때 네. 녹음이 되는 거라서 네네. 배터리 힘을 덜 쓰는 겁니다. 아, 시가잭에 네. 끼는 거는 배터리를 덜 소모하고 네, 예. 오히려 전부 연결이 돼 있는 블랙박스는 더 많이 소모하는 거네요. 네. 그러면 배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네. 어느 순간에는 블랙박스가 큰 영향을 주겠네요. 배터리 예. 수명에. 네. 그럼 곤란한데? 근데 어차피 네. 이렇게 시동을 끈 상태에서는요. 네. 나중에 차를 이렇게 쓰실 때 다시 시동을 걸으시면 네. 그 알터네이터 쪽에서는 제너레이터 쪽에서는 네. 배터리를 계속 충전을 하는 겁니다. 아, 리차지가 되는 리차지 거예요? 되는 겁니다. 아, 걱정했잖아요. 예. 아, 그러면은 뭐 밤새 제 그 불이 깜빡깜빡하는 블랙박스가 들어와 있어도 아침에 시동이 걸리면 네. 배터리는 다시 채워진다. 예. 그렇지만 분명한 건 배터리는 수명이 있다. 수명이 있죠. 예. 그러면 배터리도 가격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비싼 거일수록 오래 쓰는 건가요? 네, 뭐 이제 회사마다 다르지만요. 네. 그 배터리 값이 좀 더 비싸고 그러면 그 워런티 수명을 더 오래 가는 게 있어요. 뭐 5년째는 뭐 3년째보다는 값이 더 올라갑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3년짜리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뭐 1년짜리도 있고 뭐 2년짜리도 있고 뭐 5년까지 그 짜리도 따로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모든 배터리가 4, 5년을 네. 됐니 수명인 건 아니네요. 예. 아, 이거 복잡해지는데요, 그러면? 네. 그러면 가서 그냥 좋은 거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네, 그러셔도 되고 뭐 네. 요즘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그 회사 따라서는 75개월 손님한테 그 워런티 기간을 드려요. 아, 근데 75개월 동안 그 무슨 뜻이냐면 네, 첫 2년 새 배터리 꼈는데 네. 이렇게 1년 반인가 그 안에 배터리 문제가 있으면 그 회사에서는 그냥 공짜로 그냥 교체를 해 드리는 겁니다. 75개월이면 6년이 넘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안에 배터리에 문제가 생기면 다 갈아주는 건 아니고, 네. 얼마 정도 손님이 아. 쓴 만큼 네. 거기서 이제 깎아 드리고 네. 나머지는 이제 손님이 부담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뭐 75개월 워런티가 큰 의미는 없네요. 진짜 워런티는 1년 반인 거네요. 네. 아, 근데 왜 75개월이나 그러니까 그래? 그 회사 따라서 이제 네. 뭐 2년을 썼어요. 근데 75개월 워런티가 있는데 2년 쓴 만큼 정도를 거기서 커버를 해 드리고 아. 네. 나머지는 이제 그 아, 그러면 가격을 손님이 좀 페이- 깎아준다는 얘기네요. 네. 아, 이제 충분히 이해했어요. 예. 저는, 아니, 75개월이라고 얘기해놓고 1년 반 됐을 때만 갈아주면, 그 안에 문제 있을 때만 갈아주면 그게 무슨 의미야 했더니 돈을 깎아주는 거군요. 예. 또 똑같은 거로 갈게 되면. 예. 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배럴리를 계속 똑같은 거를 갈아라라는 뜻도 있겠네요. 네. 배럴리 회사의 상술이네요. 네. 너무 솔직하게 네 하고 대답을 해주시고 계세요. 근데 배럴리에 대해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우리가 이제 점프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주차장에서 갑자기 뭐 이 시동이 안 걸리면 네. 옆차, 앞차 막 부탁해갖고 네. 점프를 하잖아요. 왜 점프를 하고 나면 절대 시동을 끄지 말고 한 20분 동안 켜고 있어라 그러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배터리 자체가 너무 약하면요. 네. 그 선을 이제 빼갖고 어떤 차들은 그냥 시동이 저절로 꺼질 수가 있어요. 또 꺼져요? 네. 아, 왜냐하면 그 배터리 안에 그 셀 같은 경우가 너무 약해지면요. 네. 그 아무리 옆에 차, 뭐 앞에 차하고 이렇게 선을 이렇게 꼽은 상태에서는 빼면 네. 충전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저절로 이제 시동이 꺼질 겁니다. 어. 그래서 만약에 시동을 켰는데
정비소까지 가야 되면 네. 차가 저절로 시동 꺼지는 차들이 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시간 동안 충전을 시킨 후에 네, 빼야 된다는 네. 얘기네요. 근데 만약에 10분 지났는데 시동이 저절로 또 꺼지고 그러면 네. 결국에는 토잉카를 불러서 네. 그럼 배터리 문제가 아닌가 보네요. 네, 그러면. 뭐 정비소에 가까운 거리가 있으면 우리가 네. 직접 가서 어떻게 네. 교환해드릴 수는 네.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너무 네. 몰라서 묻는 네.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네. 옆차에서 배터리 이제 점프해달라고 하는데 내 배터리가 사용될까봐 내 배터리가 늙어질까봐 네. 주기 싫은 마음이 들 수도 있거든요. 내 배터리에 이상이 있나요? 남의 차를 점프해주면? 아닙니다. 뭐 거기서는 아니에요? 이제 처음에는 딴 차를 이제 도움을 주면서 네. 점프를 했는데 어차피 그 선을 빼면 본인 차는 이제 그 선 뺀 상태에서는 계속 배터리가 저절로 차징이 되기 때문에요. 뭐 그렇게 생각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 차에는 거의 영향이 없는 거네요? 네. 그럼 영향이 없는데 좋은 일만 해주는 거네요? 네, 예.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동차를 너무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하는데 저 같은 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닌 척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질문이 네.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타이어예요. 네. 타이어가 닳아서 뭐 이제 맨질맨질할 때까지 제가 탄 적이 있어요. 예. 도대체 타이어를 언제쯤 되면 갈아야 되는지, 그리고 타이어를 왜 앞뒤로 로테이션을 하라 그러는지 그것 좀 네. 설명해 주세요. 쉽게 말씀드릴 땐 그 동전을 타이어 중간에다 이렇게 끼시면요. 네. 그 동전 그 3분의 1 정도가 들어가면 그 최드 뎁시 남았으면 네. 타이어 이게 교환할 때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쿼러? 동전 쿼러요? 뭐 아니면? 펜이나 뭐 쿼러 뭐 그 아무 동전이 있으시면 네네. 그 해프 정도보다 좀 더 내려가면 그 이제 교환할 시간이 됐다 그렇게 생각. 동전을 거기다 넣었을 때요? 네. 그 사이에다가? 사이에다가요. 저 아직도 이해를 못했어요. 타이어가 이렇게 굴곡이 있으면 예. 거기에다가 동전을 꽂아. 네. 근데 그게 조금밖에 안 들어갔다는 뜻이죠? 그러면 네. 반이 들어갔다는 네. 거는. 그럼 원래는 얼만큼 들어가요? 원래는 뭐 반보다 좀 더 들어가는 차들도 있고요. 네. 타이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타이어마다 이렇게 그 인디케이터가 있어요. 네. 줄 같은 게 있습니다. 네네. 거기 그 일자로 다 먹었을 때는 네. 그 사인이에요. 이제 타이어 다 됐다고 네. 이렇게 교환을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타이어 매뉴팩처에서 그렇게 다 만들어 놔 있습니다. 근데 네. 왜 타이어가 맨질맨질해지면 운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맨질맨질했을 그러니까 왜 때는요. 타이어가 이렇게 꼭 이렇게 굴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네. 동그라면 가잖아요, 차는. 근데 이제 빗길에는 이제 급브레이크나 뭐 하셔야 되면 그 맨질맨질한 데서 트랙션이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차가 안 미끄러지고 안전에 대해서 그 공장에서 그렇게 만든 이유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실밥이 나왔을 때나 뭐 타이어 그 트레드가 아예 없어지면 네. 좀 운행하시는 게 좀 위험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하이웨이를 가다 보면 그 큰 트럭들의 네. 타이어가 터진 게 곳곳에 있거든요. 예. 근데 그 트럭들은 터져도 잘 다니잖아요. 왜냐면 그런 큰 트럭들은 타이어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차 자체 무게가 있어서요. 그 세이프티에서 그래서 타이어가 여러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차 타이어는 터지면 큰일이지만 네. 그 차들은 워낙 숫자가 뭐 네. 많이 있으니까 하나 터져도 갈 수 있다는 갈 뜻인가요? 수는 있습니다. 네. 네. 타이어를 몇 년 정도 쓸 수 있어요? 아니면 몇 마일? 이렇게 결정이 지금 되나요? 에버리지 정도는 뭐 한 4만에서 한 6만 정도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만약에 새 타이어 4짝을 한꺼번에 교환을 하셨을 때 10,000마일마다 네. 로테이션을 해주시면 네. 그 기간이 오래 쓸 수는 있어요. 로테이션은 왜 해줘야 돼요? 로테이션을 자주 해주는 이유는 이제 같이 이렇게 똑같게 먹게만큼 앞에만 계속 이렇게 놔두고 그러면 좀 타이어가 많이 이렇게 다릅니다. 어느 쪽 타이어가 먼저 달아요? 앞하고 뒤 중에? 그러니까 어떤 타이어 같은 경우는 트랜스미션이 앞에 있으면 앞바퀴가 도는 차들은 더 빨리 달고요. 전륜 구동형은 예. 앞바퀴가 빨리 달고. 네.
어떤 추억 같은 경우는 뒤에서 트랜스미션의 뒤에 바퀴를 파워를 주기 때문에 뒤에가 더 빨리 답니다. 아, 여러분, 제가 얼마나 무식한가를 증명하는 프로 같아졌는데요. 자동차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타다 보니까 자꾸 들은 얘기가 생기는 건데, 사회초년생, 뭐 대학을 금방 가서 네. 차를 처음 가지게 된 사람, 그리고 이제 차에 별로 관심이 없는 저 같은 사람들 사실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저 같은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자아님 씨 나오셔서 정말 유용한 얘기 많이 해주셨거든요. 앞으로 좀 자주 나와주세요. 네. 제 무식을 좀 유식으로 바꿔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예.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뵙기를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또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